옛날 아주 먼 옛날 온 산천에 이름난 큰 부자 박씨 가문이 어느 너른 고을에 위세 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기름진 논밭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광에는 곡식이 산처럼 쌓여 넘쳤으며 집안에는 금은보화 또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남 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지주 집안에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으니 바로 장성한 장손의 배필, 즉 집안의 기둥이 될 맏며느리감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어른들은 가문의 명예와 미래가 달린 이 중대한 문제를 두고 밤낮으로 고심했습니다. 대청마루에 모여 앉아 갑론을 박이 이어졌지요. 큰어르신, 장손 혼사가 벌써 일이 늦어졌으니 큰일입니다. 우리 박씨 가문의 명성에 걸맞은 규수를 어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뼈대 있는 양반과 규수 중에서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물론 그것도 좋겠지. 허나 요즘 양반과 규수들은 너무 곱게만 자라 살림살이에는 어두운 경우가 많다네. 우리 집안은 재산도 많고 식솔도 많아. 단순히 얼굴만 예쁘고 가문만 좋은 며느리로는 부족해.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아랫사람들을 아우를 줄 아는 현명함과 강단이 필요하단 말일세. 허면 큰 상인의 딸은 어떻습니까? 셈이 밝고 장사 수완이 있으면 재산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으나 자칫 너무 이익만 밝히고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가 들어올까 염려되네. 맏며느리는 재산 관리 능력뿐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집안을 화평하게 이끌 덕망 또한 갖추어야 하네. 참으로 어려운 일이로다. 고심 끝에 박씨 가문의 큰어른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오직 능력과 지혜, 그리고 인품만을 보고 맏며느리를 공개적으로 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이 지긋한 가주는 즉시 아랫사람들을 시켜 인근 모든 마을 어귀와 오일장이 서는 장터 게시판에 커다랗게 방을 내걸게 했습니다. 방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널리 알리노니 박씨 가문에서 가문을 이끌어갈 맏며느리를 구한다. 나이는 15에서 18 사이 처녀로 신분에 귀천을 두지 않으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무엇보다 살림살이를 맡아 지혜롭게 꾸려나갈 능력과 어진 마음을 가진 이를 찾노라. 뜻있는 이는 누구든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후보는 가문에서 마련한 별도의 공간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지급된 최소한의 양식만으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림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단 한 명의 처녀를 박씨 가문의 영광스러운 맏며느리로 맞이할 것이다. 이 파격적인 공고는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가난한 집 딸들은 물론이고 어지간한 양반과 처녀들까지 박씨 가문 맏며느리라는 감투와 부귀영화를 꿈꾸며 부름처럼 박씨 가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얘야, 들었니? 박 부잣 집에서 며느리를 뽑는다는데 신분도 안 본다지 뭐냐.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하겠니? 너도 한번 가보거라. 신분을 안 본다니 가문의 격이 땅에 떨어졌구먼.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 우리 딸도 한번 보내볼까? 혹시 아나? 용이 되어 승천할지. 저마다 자신이 최고의 신부감이라 자신하며 시험에 임했지요. 처음 며칠간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나름대로 살림 솜씨를 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박씨 가문에서 마련한 시험 장소는 인적이 드문 산 중턱의 낡은 초가였고 지급된 한 줌의 쌀과 약간의 소금, 간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조차 멀리 계곡까지 가서 길어와야 했지요. 고이고이 자란 처녀들은 며칠도 못 되어 거친 생활과 배고픔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와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이게 사람이 살 곳이냐? 쌀은 쥐꼬리만큼 주고 물도 내가 길어오라니. 차라리 굶어 죽지. 이런 고생은 못하겠다. 내 말이 그 말이다. 며느리를 뽑는다는 건지 노비를 뽑는다는 건지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오지도 않았지. 에잇, 더러워서 간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몰래 숨겨온 비단 조각이나 은가락지를 팔아 음식을 구하려 했지만 산중의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도전했던 수많은 처녀들이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떠나가 버렸고 박씨 집안 어른들의 낯빛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돌아간 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험 기간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막 기울려는 늦은 오후 남루하지만 깨끗한 삼배 옷차림의 한 처녀가 박씨 가문의 높은 대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라. 마을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홀로 바느질 품을 팔아 연명하는 가엾은 고아 처녀였습니다. 소라는 까맣고 윤기 나는 머리를 들기름에 빗어 단정하게 쪽지고 여러 번 기워 입어 빛이 바랜 삼배 치마 저고리를 입었지만 그 모습은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맑고 깊은 눈빛과 단정하게 담은 인매에서 총명함과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청마루에 모여 앉아 장기를 두던 박씨 집안 어른들은 불쑥 나타난 소라의 행색을 보고는 의아함과 약간의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저 아이는 또 누구인가? 행색을 보니 필시 천거심에 틀림없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온단 말인가? 시험은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더니만. 쯧쯧, 저런 몰골로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겠다고 찾아온 게로군. 용기가 가상한 건지 분수를 모르는 건지 혹시 마지막 남은 곡식이라도 얻어가려는 속셈인가? 하지만 소라는 그런 싸늘한 시선과 모욕적인 말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마루 앞으로 나아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높으신 어르신들께 천한 백성의 딸 소라 문안 여쭙니다. 염치불구하고 이리 찾아뵌 것은 며느리를 구하신다는 방을 뒤늦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우나 부디 저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감히 청하고자 합니다. 내 인연. 내 꼴을 보아하니 글 줄이나 읽을 줄 아는 모양인데 방에 쓰인 기한을 보지 못했단 말이냐. 이미 수많은 처자들이 저 고된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거늘 내까지 것이 무얼 할 수 있겠느냐. 속 물러가라. 송구하오나 어르신, 제 행색이 남루하고 미천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바느질 품을 팔아 생계를 꾸리다 보니 옷차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허나 가난하다고 하여 지혜마저 가난한 것은 아니며 배움이 짧다고 하여 마음마저 짧은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살림을 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일에는 그 어떤 교수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부디 제게 단 하루라도 좋으니 기회를 내려주시옵소서. 소라의 또랑또랑한 목소리와 당찬 눈빛의 어른들은 잠시 할 말을 잃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어른인 듯한 백발의 노인이 지그시 소라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과연 보통 내기는 아니로구나. 비록 때늦고 행색은 볼품없으나 그 배짱과 눈빛만큼은 가히 장부라 할 만하다. 좋다. 내 간절함을 보아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허나 명심하거라.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다. 내일 이 시간까지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면 너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 큰어르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라는 박씨 가문에서 내어준 작은 나귀 등의 기본적인 살림 도구와 이전 도전자들이 남기고 간 것보다 더 적은 양의 쌀 한 줌이 든 자루를 싣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녀를 돕고 감시하기 위해 역시나 지친 기색이 역력한 최씨 아줌마가 동행했습니다. 산 중턱의 초가집은 낮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낡고 음습해 보였습니다. 최씨 아줌마는 한숨을 쉬며 쌀자루를 부엌 구석에 놓았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걸 어쩐답니까?
큰어르신께서 심술이 나셨는지 쌀을 한 총밖에 안 주셨습니다. 이걸로는 오늘 저녁 한 끼 끓여 먹기도 빠듯합니다. 전에 왔던 아가씨들은 이것보다 10배는 많은 쌀을 받고도 열흘을 못 넘겼는데 아가씨는 내일 당장 뭘 드시고 일을 하실 겁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소라는 흙먼지를 털어내며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침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씨 아줌마를 돌아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줌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쌀이 적으면 적은 대로 살아갈 방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하룻밤과 내일 하루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였습니다. 우선 이 쌀로 맛있는 저녁밥부터 지어 먹고 힘을 내보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제게 맡겨두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길이 열리다니요. 아니, 이 쌀 한 줌으로 대체 무슨,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아가씨만 믿고 따라갈 수밖에요. 배고픈 것보다는 낫겠지요. 소라는 지체 없이 쌀을 깨끗이 씻어 솥에 앉혔습니다. 오래된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금세 따스한 온기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소라와 최 씨 아줌마는 적은 양이었지만 따뜻한 밥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소라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남은 쌀을 모두 꺼내 깨끗이 씻어 곱게 빻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미리 물에 불려둔 콩을 삶아 함께 섞어 정성껏 떡을 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백설기가 아니라 콩을 넣어 영양과 맛을 더한 콩설기였습니다. 최 씨 아줌마는 잠결에 구수한 떡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나왔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밤새 잠도 안 주무시고 뭘 하신 겁니까? 남은 쌀을 전부 떡으로 만드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는 굶게 생겼습니다. 이걸 어쩌자고. 호호, 아줌마. 너무 걱정 마세요. 자, 우선 이 떡 맛부터 보세요. 밤새 제가 정성껏 만들었답니다. 콩을 넣어서 더 고소하고 든든할 거예요. 아니, 지금 떡 맛이 문제입니까? 오늘 하루 이걸로 버틴다 해도 내일은 어찌하시려고. 아줌마, 이 떡은 우리가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랍니다. 물론 우리도 조금 맛은 봐야지요. 이 떡을 가지고 지금 바로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만나는 마을 사람들마다 골고루 나누어 주세요. 어제 박씨 가문의 새로운 며느리 후보가 솜씨는 부족하지만 정성껏 만들어 아침 인사 겸 올리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아가씨,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 귀한 떡을 다 나눠주라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줌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쌀 한 자루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답니다. 작은 것을 나누면 더 큰 것을 얻는 법이지요. 부디 제 뜻을 믿고 따라주세요. 아, 그리고 이번에도 이 보자기에 떡을 받쳐서 나눠주세요. 어제보다 더 정성껏 술을 놓아보았습니다. 소라는 이번에는 더욱 화려하고 섬세하게 수가 놓인 비단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마치 잔칫날에나 쓸 법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최 씨 아줌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소라의 단호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눈빛에 홀린 듯 떡 광주리와 보자기를 들고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나타난 최 씨 아줌마와 떡 광주리를 보고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양 가득한 콩설기였습니다. 떡 맛은 일품이었고 소라의 정성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아이고, 이 처자는 정말 보통이 아니구먼. 어제는 백설기, 오늘은 콩설기라니. 맛도 좋지만 그 정성이 참으로 갸륵하네. 그러게 말일세. 그런데 이번 보자기 수는 어제보다 더 화려하고 섬세하구먼. 저런 솜씨는 어디서 배웠을꼬? 필시 양반가 규수 못지않은 솜씨야. 혹시 저 처자에게 바느질감을 맡길 수는 없을까? 마침 우리 손녀 시집갈 때 입힐 옷감을 끊어 놓았는데 저런 솜씨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어. 나도 우리 영감님 해진 도포 좀 수선해야 하는데. 나는 이불 호청 좀 새로 해 넣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너도 나도 소라의 바느질 솜씨에 감탄하며 일거리를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최 씨 아줌마는 얼른 소라에게 돌아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최 씨 아줌마와 함께 즉시 산 아래로 내려가 마을 안악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어떤 옷이든 정성껏 만들고 수선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품삯은 다른 침선방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겠다고 했지요. 마을 안악들은 소라의 겸손하고 야무진 태도와 뛰어난 솜씨에 반해 앞다투어 일거리를 맡겼습니다. 소라는 그날부터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쉴 새 없이 바느질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옷가지들은 새 것처럼 말끔해졌고 새로 지은 옷은 맵시가 곱고 튼튼했습니다. 그녀는 품삯으로 받은 돈과 곡식으로 쌀과 보리 그리고 다른 생필품들을 사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가집 작은 광에는 처음 지급받은 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양의 곡식 자루가 쌓였습니다. 최 씨 아줌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하늘이 내린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저는 고작 쌀독 바닥만 걱정했는데 아가씨는 그 한 줌 쌀로 민심을 사고 그 민심으로 기술을 펼쳐 이렇게 풍요를 일구셨군요. 진정 대단하십니다. 제가 아가씨를 모시게 된 것이 큰 영광입니다. 마침내 약속된 마지막 날, 박씨 가문의 어른들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산 중턱 초가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집 안팎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방에는 곡식 자루가 가득했으며 방 안에는 정성껏 만들어진 옷가지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라와 최 씨 아줌마는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예를 갖추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라에게 그간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소라야. 이게 대체 어찌 된 영문이냐? 우리가 준 것은 쌀 한 줌뿐이었는데 어찌하여 내 집에는 이리 곡식이 넘쳐나고 너는 조금도 굶주린 기색이 없단 말이냐? 내게 무슨 요술이라도 있단 말이냐? 소라는 차분하고 겸손하게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 저는 요술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가진 작은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했을 뿐입니다. 먼저 주신 쌀로 떡을 만들어 마을 분들과 나누며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받친 보자기에 저의 작은 바느질 솜씨를 담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마을 분들께서 제 재주를 알아봐 주시고 일거리를 맡겨주셨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여 얻은 품삯으로 양식을 마련하고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저는 단지 없는 것을 한탄하기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나누면 더 큰 것이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따랐을 뿐입니다. 소라의 지혜롭고 겸손한 답변에 박씨 집안 어른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어른이 소라의 손을 굳게 잡으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과연 하늘이 우리 박씨 가문을 위해 내린 인재로구나. 우리는 그저 아끼고 견디는 며느리를 원했으나 너는 나누고 베풀어 더 큰 풍요를 일구는 지혜를 보여주었다.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가치를 창출하고 덕을 베풀 줄 아는 너야말로 진정 우리 가문이 100년 동안 기다려온 맏며느리감이다. 소라여,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너를 우리 박씨 가문의 맏며느리로 정한다. 어서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당장 길이를 택하여 성대한 혼례를 올릴 것이다. 큰 어르신, 황송하옵니다. 가문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평생을 바쳐 노력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소라는 마침내 박씨 가문의 영광스러운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고 가난한 고아 소녀는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지주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신분과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하고 소박한 생활 자세를 유지하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빈틈없고 현명하게 처리했습니다. 재산은 더욱 불어났고 집안은 이전보다 더 화목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랫사람들에게도 늘 따뜻하고 공정하게 대했으며 때로는 직접 부엌일을 돕거나 창고 정리를 거들기도 하여 집안 모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마을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꾸준히 찾아가 보살폈습니다. 옷을 지어주고 양식을 나누어주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씨 가문의 현명하고 마음씨 고운 맏며느리 소라의 이야기는 금세 온 나라에 퍼져나갔고 그녀의 지혜와 덕행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고아에서 시작하여 지혜와 나눔, 그리고 노력으로 명문가의 기둥이자 만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소라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고장의 아름답고 교훈적인 전설처럼 면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